일생의 닻을 어디에 왜 고생해야 하는가? 청년기는 금명과 더불어 활동의 기간이다.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수고와 노력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기는 언제나 분투와 고생의 기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보통 사람들은 고를 버리고 쾌를 택하며 고통보다는 안락을 구하는 것이 상정이다. 그러나 한평생 아무 고생도 없이 살겠다는 생각과 뜻은 옳지 못한 생각이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일생을 아무 고생도 없이 평안히 살아간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인 때문이다. 나서부터 죽기까지 아무 수고와 고생도 없이 산다는 일은 좀채로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비록 그 일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생을 살아보낸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남길 수가 있겠는가? 인생의 값이란 결국 수고와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아무 수고, 아무 고생도 없이 평안하게만 산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며 무가치한 일생이 되어버리고 만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무엇을 고생으로 여기고 있는가 살펴보면 곧 자기 자신의 불행을 발견하게 되고야 만다. 가장 건전하면서도 값 있는 일생이란 꾸준히 어떤 가치를 위하여 노력하는 일이며 가장 높은 뜻을 세우고 그 뜻이 성취되는 데서 얻어지는 노력과 수고의 대가가 인생의 뜻이며 행복이지 그 외의 무엇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 고생도 없는 일생을 살았어. 참 팔자가 좋은 편이었으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생을 보낸 것뿐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또 자세히 살펴본다면 일평생 아무 고생도 없이 산다는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불행이 아니라 돼지 행복을 구하는 인간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말인지 모른다. 도대체 인생이란 노력과 수고의 대가가 없이 높고 귀한 것이 주어질 수는 없게 생겨진 때문이다. 만일 이제 인간은 언젠가 한 번은 고생하기 마련이라면 어느 시기에 고생하는 것이 그중 좋은가?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늙어서 고생하는 사람이다. 60, 70이 다 되어서 인생의 석양을 앞두고 심한 고생에 붙잡힌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처참하고 불행한 일이다. 우리들 주변에서 항상 보고 느끼는 바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실패와 환멸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불행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장년기에 심한 고생에 붙잡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역시 불행한 일이다. 일생을 통하여 장년기는 가장 길며 많은 활동을 해야 하는 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년기에 많은 고생을 한 사람에게는 성공한 인물이 별로 없는 법이다. 인생의 성공, 실패란 장년기에 얼마나 일하며 무엇을 남겼는가에 달려있다. 이제 이렇게 많은 활동과 뜻있는 노력을 바쳐야 할 장년기를 원하지 않은 고생과 뜻하지 못했던 수고로 다 소비해버린다면 그는 일생을 실패하는 사람이며 누구보다도 생의 의의를 발견하지 못하는 불행의 주인공이 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은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될 수 있는 대로 청년기에 고생하는 것이 좋다. 청년기는 원기와 기력이 왕성하여 능히 어떠한 난관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청년기야말로 어떤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기간이다. 더욱이 청년기에 노력과 고생을 맛본다는 것은 다른 때에 비하여서는 고생이라기보다 용기와 신념을 더해주는 일이 된다. 그러나 청년기의 고생이 오히려 귀하다는 것은 청년기의 고생이야말로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의 능력, 일생의 용기와 신념을
북돋아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서양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여행을 시키라는 격언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젊은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귀한 것의 하나는 청년기의 고난을 돌파한다는 일이다. 우리는 얼마 전 미국의 뉴욕주 지사인 록키펠러 씨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목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그가 얼마나 부자라는 것은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학창 생활을 고학생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청년기의 수고와 고생만큼 위대한 인간력을 가지게 하는 요소가 없는 때문이다. 흔히 철없는 사람들, 인생을 생각해보거나 비판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남들의 청년기 호화롭고 하는 일 없이 보내는 생활을 부러워하며 자신이 빈곤과 불우한 환경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다. 청년기의 고생만큼 고귀한 인생의 능력을 가지게 하는 좋은 방도는 없다. 왜 그런가? 청년기의 고생은 일생을 이겨나갈 신념과 성공을 위한 용기를 주는 때문이다. 앞으로 어떠한 난관, 아무리 심한 고난이 찾아와도 능히 이겨나갈 자신이 생기는 동시에 인생은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다. 신은 가장 사랑하는 젊은이에게 고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난관이 찾아와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신념, 이것은 젊은 시대에 얻어두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특전이다. 그리고 여기 청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가벼운 한두 가지의 충언을 남겨둔다는 것은 그들이 좋은 삶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하나는 시간이 해결지어주는 문제가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짓는 문제보다도 많고 크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많은 문제를 가진다. 그러나 그 많은 문제들이 당장에 곧 해결되지 않으면 만족하지를 못한다. 때때로 청년들은 자기네들의 문제를 장년기, 노년기에 있는 선배들에게 가져온다. 그때 선배들은 좀 기다려 보시오. 그러는 동안에 해결될지 알겠어요. 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청년들은 곧 돌아서면서 불만을 뿜는다. 아니, 당장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인데 기다리기는 어떻게 기다린다는 것인가? 라고. 그러나 젊은이들은 자기네들의 노력보다도 시간이 더 많은 문제를 해결지어준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물론 만사에는 때가 있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문제든지 미뤄만 두라는 것은 아니다.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두는 때에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립, 흥분과 열정에 취했을 때의 처사, 연애의 실패, 우정에서 얻은 타격, 청년기에 찾아드는 온갖 감정적인 사실들은 시간만 지나면 자연히 풀려지는 법이다. 2, 30분의 여유를 두었기 때문에 살인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하루 늦게 찾아갔기 때문에 친구와의 우정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더욱이 선을 행할 때에는 이를수록 좋으나 악의 길, 특히 감정과 흥분에 붙잡혔을 때에는 시간이 모든 악을 선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크고 중대한 일에 있어서도 시간은 많은 문제를 해결지어준다는 교훈을 항상 기억에 남겨두기 바란다. 우리는 다 같이 한두 번은 경험하는 애정 문제에 시간의 힘을 빌릴 줄 모르기 때문에 자살로 끝내는 청년들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파스칼은 10년 전에 나는 그 여자를 좋아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동안 나는 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자도 완전히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뜻의 얘기를 남겨주었다. 그것은 생활과 경험이 가르쳐주는 진리이다.
그러므로 젊은 시절에는 시간의 위력을 배우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젊은 시대가 가지는 또 하나의 단점이 있다. 그것은 청년들은 자신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일이다. 내일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을 묻지 않으며 더욱이 어제를 살려 오늘의 도움을 얻는다는 일은 거의 없다. 자기의 성격, 취미, 소질, 심지어는 육체적인 체력까지도 반성해 보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성의 결핍 때문에 뜻하지 못했던 과오와 불행을 만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어느 정도 장년기를 맞이한 사람은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먼저 자기의 성격과 능력을 비관해 본다. 그리고는 내 성격을 가지고 거기에 관여했다가는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를 테니까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자신을 제어한다. 자기가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들은 우선 부딪혀 본다. 그리고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자신에게 놀라게 된다. 그것은 마치 정신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모자라는 기술, 약한 체력을 가지고 넓은 강을 헤엄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그러므로 장년기, 노년기와 같이 원만할 수는 없으나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비관과 반성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의 태도에도 항상 조심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 얘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자. 그리고 청년들은 언제나 생활에 넓은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 위치가 극단에서 극단으로 다름질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청년들은 며칠 걸려서 성자들의 생활 기록을 읽는다. 그리고는 곧 나는 깨끗하게 살고 정성 어린 노력을 기울여 한번 성자가 된다고 결심해 본다. 얼마 동안 그 뜻을 지녀본다. 그 뒤 얼마 안 가서 친구들의 본능적이며 욕정적인 생활의 모습들을 전해 듣고 또 보게 된다. 더욱이 악을 아름답게 그려보는 몇 편의 작품에 정해보기도 한다. 그리고는 곧 스스로의 마음에 다 이른다. 성자가 된다는 것은 거짓이다. 결국은 하나의 자기 기만이다. 인간은 본능과 욕정에서 살기 마련이다. 되는 대로 유격이 이끄는 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라고. 이렇게 성자에서 타락한 인간과의 사이를 몇 번 왕래하는지 모른다. 나이 들게 되면 오히려 생각의 폭이 좁아지며 건전한 중용을 지키게 되나 청년기에는 역시 제어하기 어려운 하나의 정신적 생활상이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부터 청년기는 극단에서 극단까지라는 마음의 위치와 성격을 미리 알아 조심토록 하는 편이 좋을 줄 생각한다. 어제 아침에는 성자가 되고 오늘 저녁에는 악마로 자처하는가 하면 정의의 생명을 던지면서도 악의 즐거운 웃음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젊은이의 상징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정과 무한한 능력의 청년기는 곧 지나간다. 무쌍한 노력과 꾸준한 정신으로 청년기를 보낸 뒤에는 곧 이어서 장년기가 찾아든다. 일생을 통하여 가장 귀중한 그리고 어느 기간보다도 긴 기간은 이 장년기인 것이다. 그리고 주로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지는 것도 바로 이 장년기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옮겨가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어느 하나에서라도 완전히 실패한다면 행복과 성공은 자기 것이 되기 어렵다.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접어들면서 가장 귀중한 문제의 하나는 일생을 통한 좋은 친구를 가진다는 일이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좋은 친구를 가진다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언젠가 한 번쯤은 친구가 생기겠지 정도로 생각해두고 만다. 그러나 인생이란 참으로 고독한 것이며 때에는 부모 처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충을 오래 간직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일생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그립게 요청되는 것은 참된 친구인 것이다. 재산도 귀하며 명예도 귀하다. 그러나 보다 귀한 것은 친구이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가진다는 것은 반드시 그만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상대방도 좋은 것이 되는 법이며 나의 진실하고도 정성스러운 뜻과 마음이 없이는 좋은 친구를 가진다는 사실은 언제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참 친구는 부부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돈 때문에 맺어진 우정, 명예나 지위가 가져온 친분, 같은 직장의 도움을 얻기 위한 친근성 같은 것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 직위에서 물러났을 때, 심지어는 같은 직장에서 떠나게 되면 자연히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우정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피상적인 조건에 붙잡힘이 없는 참되고도 영구한 우정을 가진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격과 인격의 결합, 일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우정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보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